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5년 8월 13일 수요일 제447화 미주아닌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오늘 아주 오랜만에 산호세의 김 원장님과 뉴욕의 강민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욕의 네, 강인호입니다. 네. 오늘 그 산호세 김 원장님 요즘 그 지역이 어떤지 좀 소식 좀 전해주세요. 네, 여기는 우선 지금 동부나 한국이 막 찜통더위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 북극에서 녹은 빙하가 알래스카를 따라서 이쪽으로 내려오거든요, 한류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할 정도로 지금 여름이 60년 만에 아주 최저로 지금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 그렇구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주노 있죠? 알래스카의 수도, 행정 수도. 해마다 원래 얼음이 녹아서 내려오는데 지금이 최고로 많이 내려온대요. 더군다나 온난화 때문에 더 많이 내려온다는데, 야, 그게 여기까지 오는 거죠. 샌프란시스코까지 그 영향이 미치는구나. 야, 세상에. 예, 예.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시원한 아주 딱 하이킹하기 좋은 날로 계속 여태까지 지내다가 좀 미안할 정도로 그랬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LA로 이적을 해서 갔는데 LA에서는 오, 뭐 시장도 나오고 뭐 이제 앞으로 3년 후면은 거기 올림픽도 하고 그러니까 막 거기는 굉장히 뭐 복작복작 아, 하더라고요. 그 근데 세상에. 아주 축구 인기가 절정이겠네요, 지금 거기. 예. 예. 근데 음, 물론 한국 사람들이 한국 축구 좋아하지만 여기서는 산호세 얼스케이크라는 그 메이저 리그 축구 그 팀이 있는데 별로 그렇게 뭐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오, 이번에 9월 달에 손흥민 선수가 온다고요. 그 아, LA하고 산호세랑 LAFC가 와서 게임을 네, 하러. 경기를 하니까. 그럼 뭐 완전히 막 서로 이 티켓 사느라고 저도 지금 뭐 보고 있는데 네. 어저께 했는데 48불인데 오늘 보니까 84불이야. 어머, 어머. 아, 야. 어머나. 예,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 팀의 그 이정후도 있잖아요. 그 예. 보러들 많이들 음, 가시고, 그러니까 음. 참 제가 여기 산 지가 지금 뭐 30년 돼 가는데 그 격세지감이죠. 완전히 뭐 한국 사람들이 보고 그 스포츠도 아마 그게 바뀐 모양이에요. 이 음, 추세가 음. 백인들 위주의 그런 뭐 아메리칸 풋볼이라든지 뭐 아이스하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사람들 리그로 그냥 조그맣게 되고 이민자들이 더 경제적으로 숫자적으로 막 늘어나니까 거기 시장이 커지니까 이 축구 시장이 지금 확 커지고 아, 또 또 그런 그 야구 잘하는 선수들이 또 뭐 미국으로 많이 진출하니까 이거 뭐 어떻게 된 게 그 가면은 이민자들이 더 많아. 스포츠 경기에. 그렇구나. 그 어떻게 김원, MLS가, 예, 음, 메이저리그 사커가 출범한 지 몇 년 됐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4, 5년 전만 해도 솔직히 초라하기 그지가 없었어요. 그 자체 음, 운동장도 없어서 그냥 남의 운동장 빌려서 하거나,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슨 조그만 대학교 운동장 빌려가지고, 프로인데 그렇게 축구하고 그냥 몇백 명 모여서 이렇게 보고 응원하고 그랬었는데, 그 메시도 오고 막 영국의 프로 선수들 다 오고 하니까 지금 무슨 뭐 부흥기 같아요. 부흥기. 미국 축구에. 예. 오히려 메이저 머저리티가 이제 바뀐다는 요즘. 왜냐면 제가 아침 축구를 이렇게 다니고 지금 나이가 들었어도 어른들 축구 이렇게 가잖아요. 네. 다 좋아요. 굉장히 많이들 참여해요. 축구를 직접 하고. 사실은. 진짜 예. 좋아하는구나. 아, 예. 어떻게 해서 김 원장님은 티켓 사셨어요? 지금 살까 말까 하고 있는데 사람이 그 리바이스 스타디움이라고 그래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 그 풋볼 경기장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커요. 한 그거 10만 명 들어가나요? 10만 명은 아니더라도 그거 풋볼 경기 할 때마다 그 일대가 그냥 차가 너무너무 체중이 막혀서 지금 음, 다시 생각을 해서 지금 어저께 48불 산 거를 오늘 다시 팔려고 보니까 88불인가 와, 89불인가 두 배를 팔더라고요. 뛰었구나. 그래서 오히려 두 배를 지금 내놓으려고 그래, 지금. 아. 세상에.
하여튼 기대가 크겠어요. 그 지역분들. 하여튼 뭐 즐거운 일이 많아서 좋겠네요. 그 대신 그 팀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얼스퀘이크 뭡니까? 얼스퀘이크. 아이, 참. 나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럼 뭘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김 사장님? 아, 좋은 거 있잖아요. 뭐 골든 브리지 이런 거 얼마나 좋아. 오, 어? 괜찮죠. 예. 지금 골든 브리지 뒤에 보이네. 우리 김 원장님 뒤에. 그러네요. 그런 걸로 바꿔야지. 자, 그러면은 우리 뉴욕의 강인호 선생님, 아니, 요즘 뉴욕 날씨는 좀 어때요? 요새 날씨 여기도 좋았는데 어제 오늘 굉장히 더워요. 어, 네, 덥고 그냥 여름 날씨예요. 음, 그동안에는 상당히 좋았어요. 그랬고 제가 한 그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호주를 다녀왔어요. 오, 아, 예. 호주에 누님이 살고 계신데 멜번에. 근데 음, 그 매형이 80세 생신이 다가와서 식구들이 모였어요. 시드니에도 가고 여행 좀 다녔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호주가 이거 보통 문명국이 아니더라고요. 음, 미국보다 훨씬 생활 수준이나 복지나 이런 것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돼 있어요. 어, 아, 그리고 제가 그래요? 얘기는 들었어요. 15년 전에 갔다가 지금 15년 만에 가는 건데 그때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면은 굉장히 많이 또 발전했어요. 그동안.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나요? 그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것들이 현대화되고 그리고 더 복지가 더 발달됐고 놀라워요.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야. 뭐 병원이랄까 이런 모든 조금이라도 아프면은 무조건 다 최고급으로 다 공짜로 다 해줘요. 어, 그러니까 뭐 교육이라든가 은퇴 후에 시니어들 케어하는 문제 이건 뭐 정말 너무 천국 생활하는 것 같아. 이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은. 음, 그리고 제가 시드니에서 차스우드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미국으로 치면은 맨하탄에서 조금 떨어진 교회라고 있어요. 시드니에서.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데요. 그런데 그런 동네에 에어비앤비를 빌려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거기 머물면서 이제 거기 투어를 했는데 바로 그 근처에 거기 누님네 시동생, 그렇지. 음. 시동생이 시드니 대학 교수인데 그리고 서울 공대 나오고 항공학과라는 게 있어요. 거기 나와가지고 예, 항공우주학과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홍콩 기술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 시드니 대학에서 지금 교수를 하고 있어요. 음. 뭐다 은퇴를 했는데도 계속 거기서 교수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같이 이제 투어를 해줘서 다니고 있는데 그 지역에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뒤뜰에 딱 나면 바로 정글 같은 게 딱 있어요. 겨울인데도 아직 알았어, 습기 뭐, 거기는, 그렇지, 겨울이죠. 겨울에 지금 7, 8월, 7월이. 겨울이 예. 하는데 맞아요. 네, 예. 여기 겨울이. 치면 한 그 가을 정도 느낌이 나요. 아, 날씨 그리고 좋았겠네요. 예, 시원하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 숲이라는 게 다 푸르지만은 이 온대 지역에 있는 그런 숲하고 다르게 다 유칼립투스라고 해서 이 잎들이 그냥 굉장히 뻑뻑하고 전체로 보면은 이렇게 푸른데 이렇게 만져보면 굉장히 이제 사철나무 같은 거 있죠. 그런 거기에 사는 새들이 아주 괴기해. 이 음. 공룡 느낌이 나. 괴기예요? 괴기해, 괴기해. 거기에 사는 그 쿠카바라 예를 들면 쿠카바라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라핀 쿠카바라라고 해서 이 새가 우는 소리 들으면 진짜 이건 그 웃는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그 아주 괴기해 이게 그 공룡들이 소리를 내는 것 같아. 거기에 아, 칠면조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새들이 있는데 그 새들 소리 나는 것들이 그 무서워요 좀 이렇게. 단순히 캥거루 이런 것만 신기한 게 네, 아니라, 네, 다른 모든 새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렇죠. 신기한, 이 다 이상해. 격리된 진화니까 그렇죠. 격리돼서 진화했기 때문에. 진화가 이제 별도로 돼 있었기 때문에. 야, 그래서 네. 그런 그 짧은 가볼만하네. 기간이지만 좀 아직도 그 고생대 흔적들이 살아있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좋았습니다. 네. 예, 호주에 꼭 그러면은, 한번 가보고 싶네요. 예, 예. 그, 태바님도 사실 지난주에 우리 방송했지만, 그,
바빠가지고 질문을 못 드렸네요. 그 한국 오랫동안 다녀오셨고 또 아리조나 내에서도 또 이사를 가셨다고 했는데 그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한국에는 이제 2달간 뭐 두 다녀왔고요. 돌이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리조나 챈들러에서 살았는데 이번에는 투싼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네, 짐 정리 이제 어느 정도 다 했고 또 우리 막내 대학원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 어제부터 대학원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음. 오니까 아무래도 챈들러보다 여기 산이 굉장히 높아서 그런지 조금 시원해요. 그래도. 그리고 또 날씨가 피닉스에서 한 2시간 넘게 걸리죠, 운전으로. 2시간 걸려요. 2시간. 2시간. 그리고 보니까 내가 항공사진을 보니까 그 투싼 그 지역만 그냥 바글바글하게 건물들이 있고 조금 벗어나면 완전히 또 사막 막 맞아요. 바위 다 그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자연 환경이 확실히 좀 더 자연적인 환경이고, 또 날씨도 조금 더 시원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적응해보면 알겠지만,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다들 잘 사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미우새에서 마련한 강인호 선생님의 인문학 강의, 빅 히스토리 5번째 강의가 됐어요, 벌써. 그래서 오늘 우리 강인호 선생님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번째 거시사에 대한 이야기. 5번째 이야기는 한민족의 과제와 거시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얘기할 거는 뭐 우리 민족에 대한 이야기, 그 민족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한가? 거시사를 얘기하면서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왜 결국은 그 우리의 문제로서 귀착이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언급을 하고 먼저 이 거시사 자체에 대해서 또한 말씀드렸던 것들을 조금씩 좀 그 복습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강의했던 거는 첫 번째 거시사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거시사적 관점의 혁명성, 그리고 니체의 철학과 거시사, 그리고 거시사적 동양학 방법론, 그리고 오늘은 한민족의 과제와 거시사, 거시사라고 하는 거 빅 히스토리,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 4번에 걸쳐서 했던 그 강의를 통해서 이 빅 히스토리에 관해서 조금 어떤 관점이 생겼다 이런 느낌을 갖고 계신가요? 예, 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정말이에요? 저도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예, 자, 그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거시사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는 솔직히 과거, 현재, 미래를 갖다가 다 같이 바라보는 건데 과거는 과거를 살피고 기억을 다시 살펴보고 과거를 살펴가지고 현재를 설명하고 미래를 다시 상상한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이 얘기를 하면서 시간에 관해서 가장 오래전에 이야기했던 성 어거스틴의 시간 관점과 같다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참회록에 보면 참회록 10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과거라는 건 뭐냐? 시간적으로 과거라는 것은 인간의 기억이다, 이거. 기억 속에 있는 것, 현재의 기억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과거다. 미래라고 하는 건 뭐냐? 그것은 현재의 인간의 미래에 대한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미래다.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나 미래나 다 현재의 기억과 현재의 희망, 현재의 상상 이런 것이 바로 그 과거와 미래이고 또 현재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두 번째로는 이 거시사를 통해서 나 자신인 우주에 관한 이야기다. 모든 것이 다 우주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우주가 곧 남의 얘기 아니라 내 얘기다 이거죠. 세 번째로는 우주사를 개별적으로 지구의 역사, 태양의 역사 뭐 이렇게
생물의 역사, 인간의 역사 이렇게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파악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전체로서의 하나인 존재니까. 네 번째는 거시사의 관점은 전체적으로 진화적 관점이다 하는 그런 그 네 가지 의미를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거시사의 핵심은 가장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이 얘기들은 바로 나에 대한 얘기라는 것이죠. 그 우주에 관한 얘기는 곧 나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 이게 핵심이고 이것의 관점은 진화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역사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제는 역사를 나열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어떤 진화적인 과정을 거친 것이냐는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몇 가지를 다시 염두에 두고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민족은 최후의 시라는 그런 화두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통편에 듣고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찾아보니까 어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미나이한테도 물어보고 채피티한테 물어봤는데 뭐 민영이라고 하는 민족 시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이라는 사람이 직접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시다라고 하는 그 화두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여기서 시는 포엠을 얘기하는 건가요? 시. 포음이라니 포음. 예, 예. 포음이에요. 도시 그 최후의 시가 시. 아니고 예, 예, 시. 시, 시족. 때 시가 예. 아니라 예. 시라 이거예요. 예. 민족이라는 것이 최종적인 시라에 시의 최종성을 가진 궁극적인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아주 깊은 어떤 그 충격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은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무의식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최후의 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민족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인들이라면 누구나 민족 정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강렬하게 각인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민족이라는 말이 타민족에서와는 달리 특히 그 17세기, 18세기 이후에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민족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대 국가 개념 속에 그전에는 국가 개념이 따로 없었다고 해요. 우리 나라 개념이 우리 보통 이렇게 무슨 다이너스티라고 해서 조선이다, 고려다, 삼국시대를 얘기하고 나라를 얘기하지만은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이 민족 개념하고 다른 그런 그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개념이 우리에게 들어가기 시작한 거는 한국인에게는 특히 18세기 말, 19세기 초, 그때 19세기 초 그리고 20세기에 이르러서 특히 이 강점기 시절에 민족이라고 하는 것, 민족이라고 하는 의식이 각인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타민족하고는 달라요. 제 며느리가 대만 아가씨였는데 걔네들이 생각하는 민족의식이랄까 하는 것이 물론 민족의식이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족의식과 굉장히 다른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걔네들도 역시 소위 말해서 이 일제시대 때 강점기라고 하는 것을 거쳤는데 그 사람들에게 일본 사람들은 우리처럼 그런 강제로 점령당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그리고 어떤 새로운 문명과 문물을 갖다 전해줬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 이것은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그런 정서가 있어요. 예, 한국은 뭐 옛날부터 한민족이 같은 뭐 고조선, 조선, 고려 뭐 이렇게 한 나라로 계속 와 있어서 민족과 뭐 나라가 같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유럽 같은 데만 해도 무슨 슬라브족이 여기저기 찢겨서 일부 이쪽은 뭐 어떤 나라로 들어가고 뭐 다 그렇게 유럽은 형성돼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족과 국가가 일치되는 시기가 결국 한 18세기, 17세기? 뭐 맞아요. 그때 돼서나 이게 형성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옛날부터 아예 너무나 당연하게 민족은 한 나라 뭐 이렇게 공동체, 문명 게다가 공동체. 예. 이 또 하나 그 민족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고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이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럴 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에 우리 한국인들에게 각인된 것들이 민족 정서라고 하는 것이 확립되기 시작했어요. 보이지 않게. 그래서 민족 정서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어떤 그 영혼의 바다처럼 어떤 근본 정서로서 이렇게 깔려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민족이라는 것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철학적으로 혹은 존재론적으로 살펴보면은 왜 거시사로서의 민족이냐 이거야. 민족적인 과제를 얘기하느냐. 는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시사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언어적 존재로 진화를 했죠. 그래서 근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민족 속에서 형성이 되고 진화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것은 그리고 정신과 육체의 삶과 그 영위는 항상 언어와 기호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기본 단위가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어떤 의식을 가질 때는 자기 공동체에 속한다. 민족에 속한다는 거예요. 민족의식이라는 거죠. 인간의 의식은 민족의식이라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언어를 가지고 의식을 하기 때문에. 근데 언어는 바로 민족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한국적인 한민족으로서의 언어적인 그 민족의식이 무의식 속에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 속에는 항상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도 한국 걱정을 해요. 민족의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의 정서와 지성의 바탕이다. 이런 차원에서 민족으로서의 과제가 뭐냐 하는 걸 찾자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어디 가서 듣지도 못한 얘기예요. 이건 니체가 이야기한 것에도 바탕한 이야기인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요즘 주로 그 시간을 소일하는 것 가운데 하나 중요한 것은 챗GPT AI를 가지고서 대화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가지고 같이 토의하고 논의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같이 어떤 수준이 있는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데 그 AI, 제미나이와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맨 처음에 그 던져진 주제를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피상적인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피상성을 갖다 지적을 하고 꾸짖고 조금 더 깊이 있게 파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그 굉장히 여러 가지 대화를 깊이 있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민족에 대한 이야기도 한국 민족에 대한 것 이런 것들 그러면 일을 시켜서 쭉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우리가 아는 피상적인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또 챌린지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점에서 생각을 못했군요. 참 좋은 지적입니다. 하고 다시 또 깊이 있게 얘기를 해요. 그럼 과제를 줍니다. 그럼 그 과제를 가지고 3, 40분 동안 한 3, 4, 5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 되는 연구 논문을 갖다 쫙 쏟아내요. 그걸 보면서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도 조금 이렇게 주제를 던져봤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민족의식에는 굉장히 낯설어요. 피상적으로밖에 얘기를 못해. 기껏 해야 그냥 신체어 얘기하는 정도,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그동안 해왔던 정도, 거기서 주로 웹사이트에서 그동안 이렇게 논의 되었던 정도의 얘기만 쏟아낸다고. 이렇게 심도 있는 이야기, 특히 이거를 또 니체의 사상과 연결시켜서 철학적으로 언어를 물어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서 비로소 이제, 훌륭하고 참 탁월한 그런 견해다라고 얘기하고, 그걸 이제 반영하기도 하는데, 바로 그 AI가 감탄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얘기들이에요. 왜 지금 거시사의 시대를 살면서 민족이 문제인가? 바로 언어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 그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을
얘기를 서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걸 정리해 보면은 민족은 그 자체, 우리에게서 민족이라 그러면 한국인의 근본 정서 속에 민족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민족이라는 거. 그럼 우리가 울컥해요, 괜히. 그럼 한국의 민족 정서는 한국인의 영혼의 바다 자체다라는 거죠. 영혼의 바다. 우리가 그 안에서 헤엄치고 거기서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 안에서 춤추고 비상하고 노래하고 이러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 이게 우리가 근데, 원하는 예, 지금 허시사가 조금 과학의 바탕을 둔 거긴 한데, 지금의 이 표현들은 상당히 좀 예술적, 문학적으로 그러면 예, 너무 지나친 게 그렇게 아닌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 네, 표현은 거의 뭐 예술과 문학이에요, 지금. 그냥. 그러면 이게 예. 지금 영혼의 바다 위에서 유영하고 비상하고 춤추고 노래한다고 하는 것, 이 예술적으로 우리가 승화한다는 것, 거시사에서 우리가 결국 인간이 언어의 존재고 그 인간의 존재는 상상하는 존재다. 예? 상상하고 그 언어 속에서 그 상상을 가지고서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시라는 것이 그 예. 하나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가장 절제되고 함축된 표현인데, 우리 삶과 우주, 이 역사 모든 거를 아무리 과학적 논문으로 표현하고 뭐 실험을 해서 뭐 표현하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최후에 응집된 표현은 시다. 그래서 아마 민족은 최후의 시다. 뭐 이 예, 존재를 표현하는 아주 좋은 최후의 그런 수단. 뭐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보기에는. 예,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정수를 뽑아내는 거 아니에요? 예. 최상의 가치, 이런 것들의 정수인데, 민족이 바로 그것을 구현하는 그런 어떤 바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민족 자체가, 아, 거기서 우리가 이 동일시하면서, 이 아끼고 고향으로 생각하고, 돌아갈 예.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정서라고 하는 거죠. 예, 뭐, 나 생각하면 당연히 나는 한국 사람, 뭐, 이렇게 그냥 바로 나오니까, 떠날 그리고 수가 우리가 없죠. 손흥민에 예, 열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스포츠를 보면서 왜 우리는 스포츠를 보면서 우리 편 그리고 손흥민에 열광하는가?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쭉 보면 나중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니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니체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계속 몇 개월 동안 고민하면서 화두를 갖고 씨름했던 과제가 있었어요. 니체의 천재 개념. 지난 4강에서도 니체가 그 위기를 자각한 민족은 그 천재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예, 기억나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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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죠. 예. 그, das Volk, das Volk라고 하는 것인데, das Gehirn seiner Gefahren bewusst wird, zeugt Genius. 천재를 만들어낸다. 자신의 위기를 의식한 민족은 자신의 천재를 만들어낸다. 근데 이 천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어떤 그 개별적으로 타고난 어떤 천재가 아니라 니체의 천재는 민족이 만들어내는 거야. 민족이 만들어내는 것이 천재야. 항상 민족이 만들어내는 것이 천재야. 그 천재가 이어지는 것이 민족이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그 천재 속에는 민족의 전 역사가 들어있다고 얘기해. 모든 역사가 다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아, 위기 속에서 천재를 만들어내고 있죠. 우리들 자신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시대,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거 꿈 같은 그런 그 엊그제 같은데 지금 이재명이 당선되고 나서의 과정 그리고 이재명을 뽑아 세우기 이전까지의 과정들 이 위기의 상황들을 극복하고 펼쳐지는 모든 과정들이 지금 우리는 꿈같이 지금 보내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민족이 만들어내는
그런 아, 상황이고 우리가 만드는 천재고 그 천재가 만들어내는 또 황금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뭘 생각을 했냐면은 민족의 과제를 생각을 하면서 특히 금년 지난 7월 언제죠? 작년 1년 전에 김민기 씨가 타계를 했는데 김민기 씨가 남긴 그런 특히 뭐 노래들이 굉장히 울림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흔적들이 수많은 노래들이 있는데 노래로서만 남은 것이 아니라 그 노래가 담기고 있는 노래가 품고 있는 그 의미들 다 시적인 그런 감동들이 많이 있어요. 예술적인 것들. 그런데 그 예술적인 것들의 그 여러 가지 그 가운데 민족에 관한 특히 김민기의 의식이 돋보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그 내 나라 내 결의라는 그런 노래 아시죠? 근데 이 노래가 옛날엔 난 저기 박정희 시대 그 정부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아니, 뿌린 그거 노래인 줄 말고 알았어요. 왜냐면, 아니, 이 노래 가사 자체가 딱 그냥 꼭 우리 결애를 사랑해야 된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해가지고 어렸을 때는 이렇게 좀 어떤 의식을 가진 분이 만든 노래인 줄 모르고 그냥 문교부나 이런 데서 만들어서 이렇게 그 애들에게 조국 불린 찬가라는 게 또 나보다 있죠. 예, 이렇게 그게 아마 생각했었어요. 조국 찬가일지 몰라요. 아, 조국 그것이랑 이거랑 찬가가 그런 같이 많이 느낌이 있는데 불렀어요. 예, 같이. 네, 이 노래 가사를 잘 보면은 예. 여기에 그 한번 가사를 읽어봅시다 우리. 여기를 보면은 보라 동해에 떠오른 태양 누구의 머리 위에 이글거리나 피어린 항쟁의 세월 속에 고귀한 자 보세요. 피어린 항쟁의 세월 속에 고귀한 순결함을 얻은 우리 위에 보라 동해에 떠오른 태양 누구의 앞길에서 환히 비추나 그리고 눈부신 선조의 얼속에 고요히 기다려온 우리 민족 앞에 이 태양이 비춘다 이거야. 숨소리 점점 커져 맥박이 힘차게 뛴다. 이 땅에 순결하게 얽힌 결에요.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나레이션을 들어보면 이거 김민기가 직접 그 중얼중얼이면서 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나의 조국은 허공에 맴도는 아우성만 가득한 이 척박한 땅. 내 아버지가 태어난 이곳만이 아니다. 이건 가족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김민기의 가족사예요. 이 아버지가 의사였지만은 남한 사람이었고 어머니 이북 사람이었죠. 그 북녘 땅 시린 바람에 장승으로 굳어버린 거대한 바위 덩어리. 이게 북한의 실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장승으로 굳어버린 거대한 바위 덩어리. 내 어머니가 태어난 땅, 나의 조국은 그것만도 아니다. 그러니까 남한도 북한도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아우성만 가득한 이게 지금 71년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조국은 그것만도 아니다. 나의 조국은 무엇이냐? 나의 조국은 찢긴 철조망 사이로 스스럼 없이 흘러내리는 저 물결. 바로 저기 이 찢긴 철조망 사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철조망이라는 게 뭡니까? 분단 아니에요. 그 분단에 이 막힌 담을 찢고 흘러내리는 스스럼 없이 흘러내리는 저 물결. 바로 저기 눈부신 아침 햇살 바다 김으로 서려 피어오른 꿈속 그곳 바로 그곳 자 이러고 이게 바로 내가 꿈꾸는 조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을 꿈꾸는 그것이 바로 조국이다 이거. 그 자연 속에서는 남과 북을 가르는 철조망도 없이 그냥 흐른다 이거죠. 그것을 꿈꾸는 것이 바로 나의 조국이라는 그런 그 조국에 대한 의식, 민족에 대한 의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소절에서 여기 보면은 피어린 항쟁의 세월 속에 고귀한 순결함을 얻은 우리 위에
그러니까 민족의식의 고귀함, 우리 민족의 고귀함 속에 태양이 비친다고 하는 것이죠. 그 태양이 어디에 비치냐? 바로 그 고귀함 속에, 그 고귀함이 있기 때문에 피어린 항쟁 속에서 고귀한 순결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민족이 순수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순수함 속에 태양이 비치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우리가 감격이 넘친다. 이거. 그 숨소리, 여기 숨소리 점점 커져 맥박이 힘차게 뛴다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대한 태양이 떠오른 동해를 바라보면서 태양이 막 솟아올라요.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여러분, 김민기의 노래 가운데 태양 얘기가 나오는 것이 또 있죠. 아침 이슬. 기억나십니까? 아침 예, 이슬이 있죠? 예.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는 바로 이 태양을 보면서 깨달은 그 작은 깨달음 속에서 분연히 일어나 그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그런 각오를 다진 그런 그 노래였고 그런 가사였고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래 속에서도 똑같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태양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저게 정말 장대하고 너무나 귀하구나. 이것이 우리 민족의 태양, 이거 민족이 다 소유해야 할 그 민족의 태양이다. 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맨 마지막에 보면은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자, 이걸 굉장히 여기서 굉장히 묘한 걸 느끼는데요. 태양이 떠오르는 나라라고, 태양의 나라라고 늘 자부심을 갖고 명칭을 지은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예요? 조선. 일본, 일본. 아, 일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태양의 그 바탕이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는 나라라는 거예요. 일장기를 보면은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예. 그렇죠? 네. 근데 아깝다 이거야. 너희들이 가질 아, 자격이 없다 이거야. 우리야말로 가질 자격이 있다, 태양을. 이걸 얘기하고 있다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냐? 너희들이 간직할 게 아니다. 우리가 왜냐? 우리는 피어린 항쟁의 세월 속에서 고귀함을 얻은 민족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의 민족으로서 가질 자격이 있는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장대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걸 나라의 국가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처럼 들리잖아요. 맨 처음에 많이 불렀다고 할 때는 저도 예. 굉장히 그 어떤 국민의 레알직에는 이런 가끔씩 부르는 걸 보긴 봤는데 내용을 보니까는 야 이거는 3.1운동이 떠오르고 동학도 떠오르고 광주 항쟁도 떠오르고 뭐 다 떠오르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예, 지금 보면은 이제 그 항쟁이란 말이 민중 항쟁이란 그럼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럼요. 옛날에는 그냥 외침, 국사책 뭐 이런 거랑 어릴 때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예, 그냥 외적의 침입에 71년도인데 맞춰서 싸웠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되죠. 이 노래가 쓰여진 것이 71년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그 당시 그 유신의 어두운 시절 속에 항상 그 눌려 살고 있던 젊은이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서로 그 손붙잡고 일어나고 북돋기 위한 글을 쓰자 해서 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볼 때, 그리고 이 하나하나 글 속에서 스며져 있는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이건 너무나 웅장한 노래고, 이건 정말 이 김민기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런 어떤 이 울림이 크다. 그리고 여기서 이 노래할 때 맨 처음에 클라이막스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숨소리 점점 커져 맥박이 힘차게 뛴다. 이거는 태양과 민족과 그 가치, 우리들 자신이 그 쟁취해온 그런 민주적인 가치 혹은 고귀한 가치,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고귀한 순결함을 얻은 우리 위에. 이게 예. 방점. 이 부분이 실제 노래할 때 예. 숨소리 여기가 크레센도라고 있죠. 점점 그럼요. 강하게. 예.
숨소리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실제 예, 음악도 커집니다. 그리고 커지고 엄청나게 이거는 맥박도 뛰고 해요, 진짜로. 그렇게 해요. 자, 대단한 노래예요. 이거는 예. 여기에는 자기 체험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김민기의 노래 속에는 개인적인 체험이 항상 담겨져 있어. 그리고 이거는 또 하나는 니체적인 발상이에요, 이게.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고 보면 첫 서장이 바로 이 유명한 동굴 앞에서 태양을 보면서 얘기하는 외치가 나와요. 외침이 나와. 태양을 보면서 자, 이제 떠날 때가 됐다는 그 얘기를 하는데 음. 그 또 전체적인 그 내용 속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를 뽑으라면 니체의 사상 속에서 정오의 태양이라고 하는 사상에 정오의 태양이 떠오를 때 과거와 현재가 하나 딱 만날 적에 그 순간 정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때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여튼 정도가 뭐, 그 어린 나이인데, 김민기 씨가 사실 그러니까 이때, 니체에 항상 예, 빠져 있었던 시대예요. 예, 어떻게 그리고 이렇게 그걸 가지고 그런 눈을 공대하고, 가지고 깊이 예, 있게 세월을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고 영혼을 예, 바라볼 수 있고 민족을 대단하네요. 예. 그 묘한 것은 또 니체가 민족주의자라고 하는 거죠. 대단한 민족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김정열 교수가 쓴 그 니체가 동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그 책을 쓴 게 있는데 여러 사람의 논문을 갖다 모은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한국에 끼친 아주 초기부터 끼친 그 니체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젊은 시절에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를 아우르는 그 시절에 니체를 읽을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걸 깊이 읽고 자기 신화로 새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왜 숨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맥박이 힘차게 뛴다는 거냐 이게 바로 이것 민족의 과제라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오늘 잡으려고 한 거는 그냥 허공을 잡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바다와 태양을 누릴 때가 왔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런 맥박이 뛰는 그런 감격을 누리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이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항쟁의 어떤 그 결과를 얻는 열매를 따먹고 우리가 누리는 그런 시기가 됐다. 그리고 꽃을 피는 그런 시기를 맞이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저는 이재명의 그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이런 즐겁기만 하고 그걸 보면서 늘 그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혹시 저녁 기분이 나빠가지고 실망 속에 사시는 분 없어요? 예, 지금 최근 한 그 6, 7개월간 완전히 막 그야말로 온 국민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거죠, 드라마 지금. 속에 예, 살았죠, 우리는 지금. 예. 그리고 비록 미국에 살지만은 우리는 그동안 같이 한 마음으로 항쟁을 같이 해왔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눈발 맞으면서 밤을 샐 때 같이 세우고 어떻게 됐나 계속 일상을 잃어버리고 거기 매달려가지고 같이 마음을 갖다가 전하고 이랬던 것이 우리 아니었습니까? 예. 이 결국 결과를 딱, 우리가 지금 예, 둘 다 이제 감옥에 딱 들어가고, 지금 예. 난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얼마나 그 즐겁고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게 벅차오르는 거예요. 이게 민족의 정기가 꽃피기 시작했다. 이게.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를 보세요.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다 전혀 전 세계를 향해서 그야말로 말 맞다나 민주주의의 전혀 새로운 일정표를 그 모범을 보이는 매일매일이 바로 그런 모범을 보이는 일들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슴이 뛰고 이런 것들이 뛰고 정말 맥박이 힘차게 뛰고 이 감동적이고 흥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우리의 한민족이 지금 겪고 있는 체험들이 이제 미국 땅을 살거나 혹은 외국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이 한인들, 한민족이죠. 한민족 그러면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만 한민족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코리안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 점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근데 이런 점에서 바로 우리가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한민족이라고 하는 민족 정서를 어떻게 꽃피울 수가 있겠느냐. 그 정서 속에서 하나가 되고 어떻게 즐기고 우리가 같이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화를 만들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거시사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민족의 과제를 희망적으로 다시 어떻게 찾아서 뭔가를 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방향에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냐는 점입니다. 저는 이 손흥민 현상을 아까 지금 간단히 얘기했는데, 우리는 지금 이재명 현상을 통해서도 그렇고, 손흥민 현상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이재명과 더불어 같이 등장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가, 어, 그래요. 다 보석 같고 진주 같은 사람들이야. 아, 지금 이번에 조국 그 교수도 조국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조국 박사라고 해야 되나? 조국 대 어, 조국 전 조국 씨. 법무장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예, 조국 혁신당 대표죠. 예, 여하튼 그 사람도 이번에 이 사면이 되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사면이 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바라보면 아주 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또 꽃을 피우면서 자기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 이거예요. 응? 이런 시대 속에서 유시민도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라성 같은 천재들이 등장을 해서 꽃을 피워온 것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쪽에서는 또 계속 들려오는 이 각계각층 분야의 문화, 예술, 음악, 영화, 뭐 또 뭐 드라마 곳곳에서 K 에, K 뭐라 그러죠? K컬처. K 컬처라고 하는 것이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데 이 컬처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것에 특화된 어떤 천재들 개인적인 천재들이 재주를 피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또한 민족이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떤 그 신화를 쓸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 니체의 얘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천재 속에는 민족의 참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천재는 개인의 어떤 그런 특별한 재질, 그런 파워가 아니라 타고난 어떤 개별적인 그런 능력이 아니라 민족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뭘로 만드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신화라는 거야. 민족의 신화라는 거야. 그래서 인류의 최종 목표는 신화 만들기라는 거야. 그 신화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야. 우리를 구원할 신화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창조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의 신화는 뭐냐는 거죠. 손흥민은 손흥민으로서 신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스포츠와 인격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인류적 실험의 신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손흥민을 너무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한 나머지 아들과 함께 뭐야 토트넘 그 경기장에 가보기도 했어요. 그러세요. 예, 그 얘기를 안 들었었나 말씀을? 예, 그런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때 벌써 2년 전에 사진 한번 보여드리죠. 보입니까 이게? 예, 보여요. 2년 전 사진 한번 찾아봅시다. 2년 전 1월 달에 아스날하고 이
1월 15일 날 가가지고 보이죠? 아, 예, 예. 어우, 예, 프리미어 리그. 예, 프리미어리그 여기 그 아스날하고 경기하면서 아, 기껏 갔더니 그때 그 대패하고 말았죠. 제가 음. 가서 경기 중에 이긴 경기가 없어요. 아, 그래도, 이렇게 강 선생님이 축구 이렇게 좋아하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예. 음. 근데 이제 아들도 마침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어, 이게 그 제일 비싼 좌석이에요, 여기. 와가지고 가운데 쪽, 여기 아래쪽. 여기서 이제 이거는 안에서 실내에서 보면은 아주 그 귀빈석 같이 돼 있고 그 안에서 식사도 할 수 있고 뭐 예, 술도 예. 마시고 이래요. 앉아서 음, 다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그러고 이제 문 열고 탁 나가면 이런 그 관중석도 딱 연결돼 있고 근데 그 좌석 옆으로 아스날 팬들이 쫙 있어요, 양쪽으로. 음, 이쪽 그 귀빈석에는 그 아스날 팬들 사람들하고 좀 점잖은 사람들이니까 싸움 안 하잖아요. 그리고 네. 이 토트넘 팬들은 멀쩡하게 이렇게 떨어뜨려 놨더라고요. 음, 싸울까 봐. 음. 경찰들이 계속 그것만 신경을 써요. 이 양 팬들이 서로 싸울까 봐. 그렇죠. 이걸 보면서 그때 굉장히 많은 걸 볼 정도로. 근데 토트넘이 지금 미국에 와서 지금 하는 걸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지난번에 그 데뷔전을 제가 나중에 그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녹화된 걸 봤는데 이제 새 역사를 쓰는구나. 손흥민이 미국에 와서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MLS가 역사가 새롭게 변하는구나. 물론 메시가 와서 많이 변화를 시키기 시작을 했고 이미 1년 전에. 그리고 사실은 제가 그 3년 전에 1919 벌써 19년이니까 몇 년 전입니까 이게. 코비드 나게 벌써 5년 됐군요. 그때 코비드 나기 직전에 바르셀로나 가려고 티켓 다 끊어놨다가 코비드 나면서 그 날려버렸잖아. 그때 메시를 보러 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음, 그때 그다 예매를 하고 다 했는데 그게 다 날려버렸어요. 그때. 하나도 돌려받지 못하고. 근데 메시도 미국으로 오고 이제 손흥민도 미국으로 왔어요. 아마 미국의 역사는 축구의 역사는 손흥민과 메시로 인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그런 신화가 이제 만들어지지 예,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축구가 미국에서의 축구 붐이 단순히 그냥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이제 여기서도 되니까 좋다가 아니라 예, 이 스포츠 속에 이 미국의 좀 문제들도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동안 좀 그렇죠. 나름대로 분열과 차별 이런 것들이 또 미국만의 독특한 뭐 미식축구 따로 하고 그게 결국에는 스포츠 문화에서 조금 다른 나라들과 소통을 못하는 미국만의 어떤 장점이기도 하면서 단점이었는데 저는 축구를 그래서 그렇게 봐요. 이 축구가 미국까지 와서 인기를 얻고 모두 다 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소통도 좋아지고 미국 그러죠. 내에 여러 계층, 다른 출신 배경의 이 시민들이랑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자리가 축구다. 그래서 이렇게 축구에 저는 더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그런. 그럼 뭐 거기서 조기 축구를 하시잖아요. 예, 예. 지금도 가서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인 과제로서 생각을 해볼 거는 우리 동네라고 하면은 뭐 여기 사는 지역이죠. 제가 사는 지역에서 한 30분 거리에 우드스탁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예. 그건 우드스탁이라는 아시죠? 예, 락앤롤 옛날에 예, 뭐, 락큰롤의 그, 성지죠, 성지. 예, 그래서 거기에서 1969년도 바로 지금 8월 15일부터 16, 17, 3일 동안 대대적인 그 락큰롤 축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3, 40만 명 엄청난 사람들 연인원 한 150만 명이 참석했다고 그래요. 매일 한 3, 40만 명이 참석하면서 대대적인 축제가 일어났었는데 이걸 기념하고 이거를 그 하는 일들이 그 이때만 그 축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느 정도 한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그 69년도에 있었던 대대적인 축제는 정말 이 미국에서 전혀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새로운 신화적인 축제였어요. 이걸로 인해서 어떤 지형이 변하고 어떤 그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히피 문화랄까 반전 운동 이거는 평화와 이 음악이라고 하는 Peace and Music이라고 하는 그 이 주제를 가지고서 축제를 벌였던 것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오래 전부터 한 7, 8년 전부터 계속 생각했어요. 한민족의 가제 가운데 우리가 실제로 미국에 사는 한민족, 한인들이 하고 싶은 일, 또 할 만한 일들 가운데 우리는 우드스탁에 모여서 이런 그 축제를 벌였듯이 축제를 좋아하는 민족인데 말이야, 우리가. 이 한민족 대축제 같은 걸 벌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때 이 우드스탁 축제가 벌어졌던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 여기서 한 40분 정도 가는데 그곳에다 땅도 구하고 뭐하고 좀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서 상당히 여러 군데를 돌아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갑자기 또 그래서 염소가 생각이 나네. 또 한인 축제 한다고 그러니까. 또 염소탕을 제가 또 예, 생각을 좋죠. 해봐야 되겠네요. 제공을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이런 축제를 하면은 한인 축제, 아, 이 한국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한인들이라고 하는 동이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음주 가무에 능한 민족이라는 것이 아주 이 기원전부터 옛날부터 있었던 이 전설 아닙니까? 우린 축제를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놀기를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문화를 사랑하고 음악을 춤을 잘 추고 이런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야말로 평화를 위해서 한번 한민족 대축제를 한번 벌일만 하지 않냐는 거예요. 한번 다 모여가지고서 4년에 한 번이라도 좋다 이거. 예, 전 지금, 세계. 예, 오늘 강 선생님이 주제를 8.15 광복절 80주년 예, 기념? 예, 예, 그렇게 오늘 강의 잡았는데, 사실 지금 내일 모레가 8월 15일이고, 각 한인회, 저희 바로 샤롯 예, 한인회에서도 다 8월 15일 날 그 독도는 우리 땅 그 노래에 맞춰서 어린이들이 흥겹게 플래시몹처럼 예, 춤추고 뭐 이러는 거를 다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할 좋죠. 건데, 이런 각 지역의 한인들이 이런 거를 하면서 다 한 번인가는 강 선생님 제안대로 큰 곳에 모여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축제가. 그러니까 여기 사진 보면은 알겠지만 3, 40만 명이 모여가지고 뭐 진짜 난장판을 이루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래도 치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장면들을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동영상들을 보면 진짜 기가 막혀 다들 그냥 불편하고 이렇지만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축제를 하면서 완전히 도치 속에 빠져 있어요. 이 인간에게 예술적인 어떤 경지라고 하는 것, 숭고하고 그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이상을 꿈꾸는 꿈의 상태, 또 하나는 도취의 상태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민족은 꿈꾸는 민족이고 꿈꾸는 민족에다가 도취할 줄 아는 민족이에요. 그걸 해야 된다 이게. 이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니냐. 그래야만 평화 대축제, 그 남북 축제도 할 수 있고 남북 사람들 간에 이 음악 축제를 교환할 수도 있고 서로 하면서 그 대화를 열 수도 있고 이런 걸 하자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하면서 우리가 한 3일을 갖다가 이렇게 가서 텐트를 치든 뭘 하든 해가지고 그 쌀한테 이때쯤이면은 야간에서 야영하기도 딱 좋아요. 딱 좋은 그런 때란 말이에요. 불편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화를 만드는 과제로서 한민족 대축제는 불가능한가 하는 그런 이 우리의 물음을 가지고 과제를 가지고서 궁극적으로는 한민족의 영혼의 바다에서 자유롭고 흥겹게 유영하고 비상하며 춤추고 노래하기를 소망한다.
이것이 이제 예, 우리의 대결론이 되지 않을까. 한민족 대축제 예. 조직위원회를 만들면 되겠네요. 조직위원회, 일단. 그 또, 지난번에 우리 국립위원회랄까 뭐. 미우새에서 한국의 국회의원분들, 박찬대 의원, 민병덕 의원하고 이렇게 대화도 했지만, 앞으로도 이 한국의 정치권과 재외동포들 간의 소통도 하고, 또 재외동포들 내 또 소통, 이런 거를 하는데 조금 열심히 이바지를 할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아니 아주 그러면 깜짝 자, 놀랄 만한 제안을 하셨네요. 이 제안이 강의로. 어때요, 여러분 생각에? 아, 정말 전혀 강 선생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결론이 이런 아주 깜짝 놀랄, 그다음에 흥분되는 그런 제안을 하셨네요. 예, 놀랍습니다, 이거. 다른 분도 말씀해 주세요. 이 한민족 대축제 하자. 이 강인호 선생님의 제안. 예, 이럴 때 이제 It's about time 그러죠. 저도 요즘에 느끼는데 아까 그 스포츠도 그렇지만은 미국의 내에 그 여태까지 백인 위주의 뭐 방송 같은 거 보면 옛날에 뭐 80년대만 해도 뭐 다 백인 위주의 방송만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 민족들이 다양하게도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거 하는데 스포츠도 그렇게 된 거가 이제 시장이 바뀌었고 그 이제 다양화됐고 아이러니하게 이제 트럼프는 그 이민자 지지 세력의 그 저기를 어 뭐야 그럴까 그걸 업고 득세를 하려고 이제 이민자를 때려잡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말도 안 되는 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살리는 거는 결국에는 그 민중이라는 건 미국에서는 여러 이민자들이 더 많겠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그렇고 또 제가 지난주에 그 오랜만에 여기 근처에 이제 교회를 갔는데 거기 있는 그 목사님이 무슨 그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 어 재물 뭐 어디 그 전 잘 모르겠는데 살아있는 재물이 된다는 뭐 그런 대목이 나오는 무슨 성경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재물이라는 게 우리가 뭐 누구 뭐 이렇게 공양 뭐 이렇게 제 음식이나 뭐 아니면은 희생양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성경의 말씀의 그 의미로 그때 사회적인 걸로 보면 로마 제국 그런 그 틀에서 벗어나는 그런 어떤 다른 공동체를 만듦으로써 그것을 하나의 제물로서 이 신에게 바치자라는 그런 의미라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멋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전에 제가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한번 우리 강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 한번 유대인들이 에, 처음에 미국에서 그런 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그들도 이제 어떤 운동을 하자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책을 그때 한번 번역하셨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어, 지금 여기도 뭐 LA도 그렇고 여기 샌프란시스코도 그렇고 아마 다른 데도 그렇지만은 한인 뉴스들 보면은 참 좀 편협하고 굉장히 한국에 있는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조선일보 사람 와서 막 방송에 자꾸 그런 거를 내보내고 막 하는 건데 그 미국에서 이렇게 저희 같이 오래 살고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 또는 2세들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이제는 그것도 이제 바뀌어야지만 시대에 맞는 거고 누가 좋다 나쁘다 그런 거 떠나서 그런 거를 하기에는 이런 그 어떤 문화적이고 또는 평화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같이 이렇게 버무러지면 세련되게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조금 덧붙이자면요. 좋은 말씀인데 제가 그 주스 인 아메리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이제 전체를 다 번역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과 그걸 지금 그 번역된 것을 디지털로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좀 나눠 가지고 읽고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쭉 한번 내용을 갖다 같이
공부해보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소수민족으로서 공동체 운동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었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거는 정말 유대인들 자신이 행악을 벌리는 것은 절대 본받을 필요가 없지만은 우리가 미국에서 성공한 과제들, 어떻게 종교적인 그런 집단들을 그리고 폐쇄적인 집단을 이 열린 집단으로 만들면서 성공할 수가 있고 미국에서 뿌리를 내릴 수가 있었냐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요. 그것과 저는 한때 그걸 가지고서 굉장히 애를 썼는데 그런 식으로 목사를 때려치기 전에 에, 바로 그 운동을 했었어요. 근데 교회가 바로 이게 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 운동에.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한인 사회에서의 그 역할이로구나. 그러니까 교회를 빨리 떠나는 게 나부터 먼저 빨리 떠나는 게 내가 뭐 기여하는 일이다 하고 떠났는데 떠나서 이제 이걸 문화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배웠던 것은 공동체 운동 가운데 첫 번째 하는 것은 시네고그 유대인 회당을 갖다가 종교 집단이 아니라 문화 집단으로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개방하고 수영장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무슨 그 공연을 하고 하는 그런 공연장으로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만 모은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다 모으니까 유대인들이 거기 주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공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차츰차츰 문화에서 정치로 바뀌었어요. 문화는 문화대로 계속 진행되면서 정치 그 집단 정치 활동을 시작했고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그 당시에 케네디가 출마했을 때 케네디를 지원하면서 미국 정치 판도에 소수민족으로서 아주 유대인들의 힘이 막강한 힘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죠. 저도 책 읽기 모임에 속해 있고 또 다른 책 읽기 모임 하는 몇 분을 알아요, 제가 이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강 선생님 그 책을 한번 제안을 제가 해야 되겠네요. 각 책 읽기 제가 모임마다 그 이걸 한번 동시에 같이 다 파일을 갖다가 읽고, 예, 여기 공개해서 저기 같이 드릴 테니까 예, 읽고 다 예.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아요. 그렇죠. 여러 책 모임에서 그거를 읽고 또 한번 예, 모여서 방송도 하고 얘기 나누고 하면 상당히 빨리 파급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필요하지만은 그거를 추진하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이 축제를 갖다 한민족 대축제를 갖다가 그냥 일회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제를 위해서 이거 3일을 하는 거지만은 대축제는 이걸 위해서 지역별로 1년 내내 준비할 수가 있어요. 매번 준비하는 거야. 이 축제를. 그래서 문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화가 만들어지고. 각 지역별 축제를 하고 그것이 다 무슨 컴피티션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노래자랑을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각 지역별 노래자랑을 하는 거야. 그 노래자랑을 또 다 모아가지고 지역에 지역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한번 대경연을 또 하고 거기에 BTS도 부르고 누가 요새 그 노래 막 뜨는 저기들 블랙핑크도 부르고, 블랙핑크도 부르고 뭐 그 포레스텔라도 부르고 뭐다 부르는 거야 다. 전 세계적으로 막 나가는 저기들도. 그리고 또 영화 대회도 할 수가 있고 영화도 만들고 우리 자체에서 그걸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이 통일을 위한 수많은 그 학자들의 발제도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도 모여가지고 한쪽에서 그거 하고 청소년대로 또 다른 그런 컴페티션을 하고 또 모임도 갖고 교류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이 기획을 하고 그것이 대축제지만 이것이 1년 내내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상설 기구가 만들어져서 준비할 수 있다면은 이거는 정말 또 하나의 신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 이상입니다. 오늘 강의 마지막인데 정말 잘 들었고요. 그동안 강의 준비하신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정성껏 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오신 걸 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유익한 강의 잘 들었고 또 오늘 마지막으로 한민족
대축제 이걸 제안하셨는데 정말 좋은 제안이고 또 앞으로 또 우리 한국 K 컬처 굉장히 지금 인기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힘을 받아서 이렇게 해보는 거, 이렇게 한민족 축제를 해보는 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문학 강의 빅히스토리 5번째 마지막 강의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 광복절 80주년 특집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비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더 큰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